어서 오세요. 본 사이트는 여러분이 과거에 본 적 있으나 정확한 제목이나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 영화를 찾아드리는 니켈로디언 채널입니다. 단돈 1달러로 아련한 추억의 영화를 다시 한번 즐겨보세요. 요청하신 영화를 찾아드리지 못할 경우 지불하신 금액은 전액 환불됩니다. 살해 모험. 집에 홀로 남겨진 금발 남자애가 집 안에 여러 트랩을 설치해서 좀도둑들을 무찌르는 내용이었어요. 제목을 알 수 있을까요? 1990년에 개봉한 나홀로 지배로 추정됩니다. 헐크 시리즈 중 에드워드 노튼이 주연을 맡은 영화였습니다. 2008년에 개봉한 인크레더블 헐크입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자세히 알고 계시다면 검색하는 편이 더 빠르지 않았을까요? 주인공이 세상에서 가장 역겨운 인간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어요. 마지막에 주인공이 개똥을 먹는 장면은 잊혀지지가 않네요. 1972년에 개봉한 조너터스 감독의 핑크 플라밍고입니다. 내용이 굉장히 역겨우니 다시 시청하는 건 지양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떤 동양인 아저씨랑 남자애가 밥을 먹으면서 뉴스를 보다가 아저씨가 뉴스를 끄고 밥 먹는 데에 집중하자고 말해요. 한국 영화 괴물로 추측됩니다. 마츠모토 토시오의 장미의 행렬. 어쩌라는 건가요? 2001년에 개봉한 영화였습니다. 주인공의 직업이 이발사였고 스릴러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 남자는 거기 없었다. 코엔 형제가 제작, 연출, 각본, 편집을 맡았습니다. 4살 때 어머니가 보여준 영화였습니다. 주인공이 연쇄살인 사건 수사에 참여하게 되면서 일어나는 일인데 그 연쇄살인 사건의 피해자들은 모두 체구가 크고 피부가 도려내어져 있었다고 나와요. 어머님 교육관이 특이하시네요. 조나단 드미 감독의 양들의 침묵입니다. 남자 주인공이 하얀 방에 갇힌 채 3시간 23분 동안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테드 고든 감독의 살인입니다. 1982년 작이에요. 애니메이션이었고 주인공이 녹색 괴물이지만 착했어요. 슈렉 시리즈인 것 같네요. 어떤 편인지는 정보가 부족해서 알 수 없지만요. 조명이 모두 꺼져 어두컴컴한 영화관 내부에서 주인공이 무언가에게 쫓기는 내용이었어요. 비디오 테이프 형식으로 극소량만 판매된 코미디 영화이군요. 제목은 누구도 당신을 보지 못했다입니다. 사랑해요. 저도 사랑합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영화 이야기만 해주세요. 아버지가 즐겨보셨던 영화입니다. 흑백 영화였고 매우 밝은 분위기였던 것만 기억해요. 죄송합니다. 정보가 너무 적어서 영화를 특정할 수가 없습니다. 수중에서 정체불명의 괴생명체가 잠수함을 스쳐 지나가고 그로 인해 전원이 꺼진 잠수함이 절벽에 부딪혀 침몰하는 것으로 영화가 시작됩니다. 제목이 뭐였을까요? 1989년에 개봉한 SF 영화 어비스입니다. 주인공이 밤 산책을 하다가 칼에 찔려 죽어있는 시체 한 구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역으로 본인이 살인 용의자로 몰려 곤욕을 겪게 되는 영화였습니다. 결말이 상당히 충격적이었던 것으로 기억해요. 1809년에 제작된 어머니는 언제나 세면대 위에 앉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입니다. 지능과 기술력, 신체 능력이 몹시 높은 외계인들이 인간들을 사냥하는 내용이었어요. 프레데터 시리즈인 것 같습니다. 양복을 입은 남자가 검은 드레스를 입은 여자의 몸에 들어가 있는 악마를 퇴마시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목과 남자 배우의 이름을 알 수 있을까요? 제목은 베네수엘라 참변, 쿠젠타 가즈리카가 연기했습니다. 단편 영화도 찾아주시나요? 주인공이 3과 4 사이의 정수를 발견하는 내용이었어요. 더 시크릿 넘버 같네요. 한 남성이 잘린 여성의 머리를 들고 기차를 타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어떤 영화였을까요? 멜로 영화인 이타 유키 감독의 두 사람으로 추정. 아니씨 재질문 바람. 8살 때 친구랑 봤던 영화인데 내용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서 그냥 한번 올려봤어요. 영화는 강내. 친구의 이름은 백나을로 18세의 집단 따돌림으로 인한 우울증을 앓다가 투신 자살.
살아있었다면 현재 31세, 성별은 여성이며 사망 당시 키와 몸무게는 160cm 42kg. 맛있어? 응. 내가 오늘로부터 정확히 1년 전에 봤던 영화를 맞출 수 있어. 그날 영화 안 봤잖아. 착시나리 시리즈. 일본 공포 영화였는데 핸드폰을 통해서 저주가 퍼져나가는 내용이에요. 나치의 여성이 온몸에 토마토 케찹을 묻히고 길거리를 뛰어다니는 영화였습니다. 인터넷을 뒤적거리다가 편집된 짧은 영상으로만 본 거라 영화인지조차도 확실하지 않은데 제목을 알 수 있을까요? 멕시코에서 제작된 피멜이라는 영화예요. 그리고 질문자님이 보신 영상이 영화의 전부예요. 你是谁? 내가 인생에서 가장 처음 본 영화가 뭐인지도 알 수 있을까? 아마도 2008년에 개봉한 SF 영화인 부활일 겁니다. 창백한 표정의 여자가 계속 화면을 응시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어. 혹시 이것도 영화야? 신경 쓰이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다른 것들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마지막 장면에 여주인공이 기차를 타고 에펠탑이 세워져 있는 사막에 도착한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영화의 이름을 알려주세요. 1420년에 개봉한 라기아수 감독의 붉은 빛이 감도는 거리에입니다. 1940년대에 개봉하였으며 코미디 영화이고 여배우의 웃는 모습이 아름답다라는 평을 받은 영화의 이름은? 네. 방금 창고에서 라벨이 붙어있지 않은 DVD 하나를 찾아서 재생시켜봤는데 1시간째 흑백 화면으로 가면 쓴 여자가 춤추는 모습만 나오고 별다른 내용이 없어. 이것도 영화야? 제목을 구해드릴 테니 기다리세요. 친구가 어렸을 때 엄청나게 많은 원숭이가 심벌줄을 울려대는 영화를 봤다고 하네. 도대체 무슨 영화일까? 러시아 몽키 어드벤처네요. 친구분께 항상 자기 전에 자사용 독극물 혹은 날붙이를 소지하고 잠들라고 조언해 주세요. 살면서 영화 몇 편이나 보셨어요? 한 편. 사적인 질문은 가급적 지양해 주세요.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엄청 에로틱한 영화가 있었는데 제목 좀 알려주세요. 개와 인간, 종을 초월한 사랑이네요. 역겨워라. 어떤 남자가 2시간 동안 도망친 끝에 살인마에게 잡혀서 죽는 영화였습니다. 배우들이 무척 연기를 잘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목이 기억이 안 나네요. 너도 알고 있잖아. 그거 영화 아닌 거. 이곳으로 가는 통로는 오래전에 폐쇄되었으며 경기도 어디에도 혼원시라는 지명은 없습니다. 당장 뒤로 돌아가십시오. 이 앞으로 갔을 때의 신체적, 정신적, 물질적 피해는 경기도에서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경기도지사 100. 여기부터는 혼원시입니다. 이제부터는 돌아가실 수 없으며 이곳의 입구는 출구가 아닙니다. 이곳에서는 차도가 없습니다. 차에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믿지 못하시겠지만 만약 무사히 혼원시를 빠져나가신다면 출구에 당신의 차가 있을 것입니다. 아래에 있는 안내서를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안내서에는 이곳에서 당신이 무사히 돌아가도록 하는 최소한의 지침이 담겨 있습니다. 이곳의 시장님이 내리신 마지막 자비이니 반드시 챙겨서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혼원시는 심상구, 심화구, 심좌구, 심우구, 표선구, 아현구 6개의 일반구로 이루어져 있으며 당신은 심화구로 이동하여 이곳의 시장을 만나야 합니다. 이곳을 지나치면 당신이 어느 구에 있는지 안내하는 표지판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어느 구에 있을지는 무작위가 아니며 어느 구에 있는지에 따라 당신이 해야 할 행동이 달라집니다. 안내서에는 대부분 해당하는 구에서 조심할 것들이 담겨 있지만 푸른색 글씨로 적힌 부분은 모든 구에서 주의해야 할 내용입니다. 당신이 심상구에 있다면 먼저 축하드립니다. 심상구의 주민들은 외지인을 환대합니다. 이곳에서는 당신이 외지인이라는 것을 밝혀도 좋습니다. 아마 작은 환영식을 거치고 당신을 심화구의 시장 앞으로 데려다 줄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 그들이 권하는 음식을 먹지 마세요.
분명 그들은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제공할 것입니다. 절대 유혹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길을 가다 보면 대문에 사신대학교라고 적힌 대학교가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수업을 들으셔도 좋습니다. 당신이 들어오는 순간 당신이 원하는 수업이 진행될 것이며 모두가 당신을 원래 수업을 들었던 학생으로 인식할 것입니다. 교재와 필기구 등은 제공될 것이며 수업의 질은 분명 당신이 만족할 만한 정도일 것입니다. 그러나 3층 이상으로는 접근하지 마십시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곳의 주민은 대체적으로 외지인에 친절하나 3층 이상에 있는 주민들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시무구에 있다면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이곳 주민들은 외지인에 친절하진 않지만 적대하지도 않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당신이 외지인인 것을 티내지는 마십시오. 그들은 당신을 시장에게 인도하지 않을 것이며 잘못된 곳으로 인도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들이 먼저 말을 걸더라도 절대로 응답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절대 먼저 말을 걸지 않습니다. 당신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은 이정표뿐입니다. 시무제철이라고 쓰여있는 이정표만 따라가시되 절대로 빨간색 글씨로 쓰여있는 이정표를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혼원시의 모든 표지판은 초록색 바탕에 흰색 글씨로 쓰여 있으며 그들은 빨간색과 초록색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절대로 빨간색 글씨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시무제철에 도착했다면 생산팀 팀장인 박민우 씨를 찾으십시오. 그들은 모두 명찰을 착용하고 있기 때문에 구분하기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설령 명찰에 박민우라고 적혀 있더라도 절대로 당신에게 말을 거는 사람에게 대답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들은 절대로 먼저 말을 걸지 않습니다. 박민우 씨를 찾았다면 그에게 다가가 관장님이 부르십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그러면 그는 고개를 끄덕인 후 어딘가로 향할 것입니다. 그를 따라가면 시마구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는 당신보다 느리기 때문에 충분히 따라갈 수 있지만 한눈 팔다 그를 놓쳤다면 아무 음식이나 구해서 드십시오. 당신이 심좌구에 있다면 긴장을 조금 하셔야 할 겁니다. 이곳의 주민들은 친절한 편이지만 당신이 외지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더 이상 당신에게 친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나가는 주민들에게 최대한 자연스럽게 인사하되 절대로 이성에게는 인사하지 마십시오. 구분이 힘들다면 차라리 인사하지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 당신이 성실하게 인사를 하셨다면 자신을 번개의 사나이라고 소개하는 남자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이자에게는 당신이 이성이라도 말을 걸어도 괜찮으며 원하는 것이 있나요? 라고 물으세요. 아마 그는 달리기 시합을 제안할 것입니다. 수락하셔서 달리기 시합을 하시면 됩니다. 승패에 관계없이 시합이 끝나면 그는 당신의 어깨를 두드리며 칭찬할 것입니다. 이때 당신도 그를 칭찬해 주십시오. 어떤 것이든 괜찮지만 달리기를 잘한다는 칭찬이 가장 좋습니다. 칭찬을 주고받으면 그가 좋은 친구를 만나 기쁘다며 그의 시마구의 집으로 초대할 것입니다. 따라간 뒤 시마구에 도착하면 급한 일이 생겼다며 자연스럽게 헤어지십시오. 그는 아쉬워하면서 당신에게 선물을 줄 것입니다. 그 선물을 꼭 간직하세요. 당신에게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인사를 하지 않았거나 열심히 했음에도 번개의 사나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엔드시티로 향하십시오. 가는 도중 비명을 지르거나 역겹다는 듯이 행동하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들이 당신의 정체를 눈치채는 것은 당신에게 별로 좋은 일은 아닐 겁니다. 엔더시티에 도착했다면 백사동 703호에 사는 백설아 씨를 찾으십시오. 이자에게는 당신이 이성이라도 말을 걸어도 괜찮습니다. 그녀가 집에 없다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녀를 만나면 최대한 공손하게 시민의 입은 어디에 있나요? 라고 물으십시오. 그녀는 그 말의 뜻을 이해하고 당신을 시장 앞으로 안내할 것입니다. 당신이 표선구에 있다면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곳의 주민은 절대 친절하지 않으며 외지인에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절대 말을 걸지 마시고
얼굴을 보는 것도 추천하지 않습니다. 표선구에서는 가끔 비가 내립니다. 투명하거나 노란색 비는 먹지만 않는다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빨간색 비가 내린다면 최대한 빨리 가까운 건물의 차량으로 이동해 비를 피하십시오. 건물이 없다면 겉옷으로라도 막으십시오. 목숨은 건지실 수 있을 것입니다. 표선구에서 길을 걷다가 뱀이 지나가는 듯한 소리가 들린다면 그것은 착각이 아닙니다. 즉시 땅바닥에 엎드려서 전임 관장의 무궁한 영광을 을 3번 외치십시오. 그러면 소리는 곧 사라질 것입니다. 표선구에서 당신은 곡성의 집을 찾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정표는 초록색 바탕에 흰 글씨로 쓰여 있습니다. 곡성의 집에 도착하셨다면 흰 옷에 푸른 넥타이를 한 사람들을 찾으십시오. 그들은 심상구의 주민이며 다가가 외지인이라고 하면 그들은 당신을 자신의 무리에 끼워줄 것입니다. 그들을 전적으로 믿으시고 그들과 3m 이상 떨어지지 마십시오. 그럼 그들과 함께 심상구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 이후는 이번 수칙을 참고하십시오. 흰 옷에 푸른 넥타이를 한 사람이 없다면 곡성의 집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곳에서 당신은 반드시 기절할 것이며 정신을 차렸을 때는 심상구의 병원에 있을 것입니다. 의사, 간호사 모두 심상구의 주민이니 안심하십시오. 이때 없어진 소지품은 병원비니 절대 찾지 마십시오. 당신이 소지품을 요구한다면 그들은 다른 것을 요구할 것이며 그것이 당신의 소지품보다 중요한 것임은 분명합니다. 그 이후는 이번 수칙을 참고하십시오. 당신이 아현구에 있다면 살아남을 확률이 희박합니다. 그들은 매우 폭력적이며 최대한 그들의 눈에 띄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항상 손을 가슴에 두십시오. 당신의 심장이 손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성원교회를 찾으십시오. 혼원시의 교회는 이곳 하나뿐이기 때문에 찾기 쉬울 것입니다. 아현구에서는 가는 도중 거지를 발견하였다면 최대한 많은 돈을 적선하십시오. 돈을 많이 적선할수록 유의미한 생존 확률 증가를 보았습니다. 돈이 없다면 당신의 어떤 소지품이라도 적선하십시오. 소지품이 없다면 손톱, 머리카락, 살점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냥 지나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혼원시에서 구걸은 불법이며 거지가 있다는 것은 그가 일반적인 주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교회에 도착했다면 사제실에 들어가십시오. 그곳에는 촛불 3개, 제사상, 절단기, 종이가 있을 것입니다. 절단기로 당신의 4번째 손가락을 자른 후 제사상의 술잔에 넣은 뒤 종이에 피로 당신에게 절을 바칩니다. 라고 쓰십시오. 그런 다음 3번 절을 하시면 술잔이 비워져 있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실수로 촛불이 꺼진다면 제사상 음식을 드셔도 좋습니다. 술잔이 비워졌다면 사제실 밖으로 나가 푸른 눈의 신부를 찾으십시오. 그는 아현구의 주민 중 가장 선하며 절대 당신을 해치지 않습니다. 그의 말에 무조건 따르십시오. 그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자를 굉장히 싫어하고 여기서 당신이 그의 분노를 산다는 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그의 말을 잘 따랐다면 그가 동전을 건넬 것입니다. 동전에 사자 그림이 그려져 있다면 공손하게 인사하고 나오십시오. 바깥은 심하구일 것이며 나오면 교회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동전에 용 그림이 그려져 있다면 바닥에 떨어뜨리십시오. 그는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다시 동전을 건넬 것입니다. 동전에 양 그림이 그려져 있다면 아무 음식이나 구해서 드십시오.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 당신이 반순구에 계신다면 현재로서는 도와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혼원시는 심상구, 심하구, 심좌구, 심우구, 표선구, 아현구의 6개 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처음 온 사람은 절대 반순구로 이동하지 않으니 당신이 처음 왔다면 안심하셔도 괜찮습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심하구에 도착하셨다면 반드시 시청으로 향하시되 근처에 있는 어떤 것에도 눈길을 주지 마십시오. 그들이 당신의 정체를 알아채는 것은 결코 당신에게 좋은 일이 아닙니다.
시청에 도착하셨다면 박윤설 시장을 찾으십시오. 1층 로비에서 물어봐도 괜찮습니다. 이때 번개의 사나이가 준 선물이 있다면 로비 직원에게 건네주십시오. 아마 직접 시장 앞으로 안내할 것입니다. 시장을 찾았거나 시장 앞까지 안내를 받았다면 시장에게 나아가 절을 하며 미천한 신이 주제를 모르고 그들의 안식처를 범했습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반드시 본인을 최대한 낮춰야 합니다. 그녀가 아무리 어려 보이더라도 당신보다 몇 배는 나이가 많습니다. 그녀는 예의를 갖추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너그럽고 친절하며 아마 미소를 지으면서 혼원시 밖으로 안내해 줄 것입니다. 혼원시 밖으로 나온 경우 시장에게 감사의 인사를 건넨 뒤 절대 뒤돌아보지 말고 당신의 차와 함께 벗어나십시오. 뒤를 돌아보셔도 시장이 당신을 지켜주기 때문에 신체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심각한 정신 이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혼원시를 빠져나왔다면 곧바로 경기도청으로 전화한 다음 경기도청의 방문해 사형실을 찾으십시오. 그곳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입니다. 경기도청 전화번호. 위 안내서는 그들에게 보이지 않으니 대놓고 읽더라도 괜찮습니다. 단, 시장 앞에서는 안내서를 읽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녀는 유일하게 안내서를 볼 수 있으며 예의 없는 행동을 싫어합니다. 부산광역시립 초자연현상관리국에서 안내드립니다. 반드시 이 수칙서에 적힌 대로 행동해 늦기 전에 탈출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곳은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으로 이루어진 건물로 2008년 12월 11일 건물 전체가 붕괴되는 사고가 있었고 이후 재건축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매년 12월 11일에 해남터널 근처 야산에서 길을 잃고 헤매던 사람들 중 한 명은 모종의 이유로 이곳에서 깨어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당신의 위치는 2층의 계단 옆방입니다. 이 건물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생존 확률이 낮아집니다. 이는 단순히 식량 및 물의 부재에서 오는 문제가 아닙니다. 1일차 방문이 열려 있습니다. 현관이 열려 있습니다. 지금 계시는 방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십시오. 이 항목을 읽는 즉시 방을 나가 최대한 빠른 속도로 계단을 내려가십시오. 계단을 내려가자마자 현관이 보일 것입니다. 현관 근처에 다가가면 신속하게 나가십시오. 두 발이 모두 집을 빠져나왔다면 안전합니다. 건물을 나온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해남터널 주변의 도시로 되돌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계단을 내려가다 당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굴러떨어졌다면 그대로 바닥에 누운 채 눈을 감고 계십시오. 이후 무엇이 느껴지던 어떤 소리도 내지 마시고 참으십시오. 다음 날 아침에 깨어나 보면 방으로 돌아와 있을 것입니다. 현재 당신의 위치는 2층의 계단 옆방입니다. 이 건물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생존 확률이 낮아집니다. 이는 단순히 식량 및 물의 부재에서 오는 문제가 아닙니다. 2일차 방문이 잠겨있지 않습니다. 현관이 잠겨있지 않습니다. 두통이 느껴집니다. 지금 계시는 방으로 또다시 돌아오게 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십시오. 소리를 내지 마시고 조심히 방문을 여십시오. 이후의 사항은 1일차와 동일하나 현관이 닫혀 있어서 직접 열어야 합니다. 현재 당신의 위치는 2층의 계단 옆방입니다. 이 건물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생존 확률이 낮아집니다. 이는 단순히 식량 및 물의 부재에서 오는 문제가 아닙니다. 건물에서 벗어난 후에는 인근 병원으로 향하십시오. 반경 10m 이내에 상주하고 있는 특수경비원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일차 방문이 잠겨 있지 않습니다. 현관이 잠겨 있습니다. 두통이 느껴집니다. 한쪽 다리를 약간 절게 되지만 걷거나 뛰는 데에 큰 지장은 없습니다. 지금 계시는 방으로 또다시 돌아오게 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현관이 잠겨 있습니다. 더 이상 계단을 내려가 탈출할 수 없습니다. 방에서 아무 물건이나 가지고 나와서 계단 아래로 던지십시오.
계단 아래쪽에서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신속히 계단을 올라가 3층으로 가십시오. 3층부터는 창문이 존재합니다. 창문을 열고 바깥으로 뛰어내리십시오. 건물 주변에는 충격을 흡수해줄 나무들이 무성합니다. 찰과상 및 타박상 정도에서 그칠 것이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계단 아래쪽이 아닌 당신의 뒤쪽에서 발소리가 들려온다면 1-3 항목과 동일하게 행동하시면 됩니다. 현재 당신의 위치는 2층의 계단 옆방입니다. 이 건물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생존 확률이 낮아집니다. 이는 단순히 식량 및 물의 부재에서 오는 문제가 아닙니다. 건물에서 벗어난 후에는 인근 병원으로 향하십시오. 반경 10m 이내에 상주하고 있는 특수경비원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일차. 방문이 잠겨 있습니다. 현관이 잠겨 있습니다. 깨질 듯한 심한 두통이 느껴집니다. 걷는 데에 심한 지장이 있을 정도로 양쪽 다리 모두 절개됩니다. 방문이 잠겨 있습니다. 방에 있는 물건을 사용해 어떠한 방법으로든 몸을 피로 물들이십시오. 이 과정에서 참지 마시고 소리를 마음껏 지르십시오.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면 즉시 눈을 감고 바닥에 누워 숨을 참으십시오. 발소리가 충분히 멀어진다면 3-2 항목을 실행하시면 됩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진다면 해당 자세를 유지하십시오. 현재 당신의 위치는 지하 1층의 지하실입니다. 5일차. 방문이 잠겨 있지 않습니다. 현관이 잠겨 있습니다. 깨질 듯한 심한 두통이 느껴집니다. 걷는 데에 심한 지장이 있을 정도로 양쪽 다리 모두 절개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시야가 점점 흐려집니다. 지하실 방문을 열고 나가 자유롭게 건물을 돌아다니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저희 회사에 취업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함께 더욱이 성장하며 눈부신 발전을 이룰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저희의 사내에서 근무 또는 활동을 할 때 필요하고 유의해야 할 요소들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이 문서는 최종적으로 채용이 확정되어 근무를 앞둔 직원분들에게만 배부되는 것이므로 이는 회사의 정보에 속합니다. 따라서 이를 무단으로 배포, 유출하실 경우 중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방침상 납득의 여부를 떠나 안전과 안녕을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들이오니 이 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회사의 6층 사무실 전체는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곳에서의 사내 전화가 걸려온다면 응답하지 말고 곧바로 전화를 인사과로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층별 안내도에 나와 있는 대로 본부장실은 13층이 아닌 1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3층 본부장실의 호출에는 응하지 마십시오. 13층에는 허가된 직원 외에는 출입을 금하고 있습니다. 해진 복장을 입은 한쪽 다리를 절뚝이는 여성 직원을 목격하셨다면 그녀는 도움이 필요치 않으니 그녀에게 접근하지 말고 그녀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해당 공간을 벗어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사내 회의실 안쪽에서 들리는 노크 소리는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당신의 상사에게 이를 알리십시오. 상사가 적합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해당 회의실은 조치가 행해지기 전까진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하 2층의 비품 창고에 가게 된 경우 안전을 위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의 인원이 동행해야 합니다. 해당 항목의 내용을 이유로 동행을 요청할 경우 사내 모든 직원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모든 부서의 당일 근무 마지막 퇴근자는 복도의 전등을 제외하고는 소등하여야 하지만 본인이 퇴근하기 위해 가야 할 복도의 전등은 소등하지 마십시오. 회사 건물 내에서 보행하여 이동할 경우 복도 등의 모퉁이에서는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모퉁이를 지나갈 시 가능한 떨어져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근무 중 몸에 이상이 느껴지는 경우 곧바로 상사에게 보고 후 의무실로 가십시오. 증상을 말한 뒤 적절한 조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의무실에 곧바로 가야 할 필요가 있는 증상들로는 전신 허약감, 어깨의 무거움, 환시, 환청, 원인 불명의 공포감 등이 있습니다. 우천시 지하층들은 주차장의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오래 머무르는 것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습기가 많은 날 지하는 특히 위험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직원 휴게실에서 수면을 취할 경우 가위 또는 환시나 환청을 겪을 수 있으나 이는 당신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끔 목격되는 직원을 빤히 응시하는 비정상적으로 눈이 큰 어린아이와는 시선을 오래 마주치지 마십시오. 사내 전화기로 무음의 전화가 걸려온 경우 곧바로 전화를 끊으십시오. 그것은 무음 전화가 아니지만 무엇이 들리는지에 대한 호기심은 긍정적이지 못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탕비실의 전등이 소등된 상태에서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에게는 대화를 시도하거나 그들의 주의를 끌지 마십시오. 그들은 언제나 대화할 상대가 더 늘어나길 바라고 있습니다. 화장실의 세면대에서 검은색의 변색된 물이 나오는 경우 설비팀에게 이를 알리십시오. 그들이 곧장 문제를 확인한 뒤 해결할 것입니다. 6층에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 6층 벽의 낮은 곳에 붙어있는 종이를 임의로 떼거나 만지지 마십시오. 이상한 문구가 적힌 문서가 서류들 사이에 있거나 인쇄된 서류들 틈에 섞여 있다면 이를 상사에게 보여준 뒤 이것이 예정에 없던 문서임을 확인한 뒤 이를 상사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소각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문서에 주된 문구들은 꺼내, 돌아가고, 그들을 믿, 나는 여기에, 보고 있, 넘어갈 거야. 이런 식의 문구들입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내드릴 내용은 끝입니다. 다시 한번 입사를 축하드리며 당신의 앞날에 행운이 함께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문서는 인사과에서 작성된 것으로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인사과장 경고. 이 길은 2010X년 이후 국가에 의해 지정되어 있는 1급 군사작전 지역입니다. 일반인의 접근 및 통행을 금지하며 본 경고문을 무시하고 접근 및 통행 시 신변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경고. 300m 앞은 국가에 의해 지정된 1급 군사작전 구역입니다. 왔던 길을 이용하여 되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경고. 100m 앞은 국가에 의해 지정된 1급 군사작전 구역입니다. 옆에 있는 벨을 눌러 인근 36사단의 도움을 받아 빠져나가시길 바랍니다. 경고. 여기서부턴 대한민국의 헌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대한민국의 영토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경고. 귀하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가지 마십시오. 현재 귀하가 계신 곳은 대한민국의 영토가 아닌 2016년 전소되어 있는 제림마트 부지입니다. 옆에 있는 안내문을 들어 필히 정독하시길 바랍니다. 귀하는 현재 대한민국의 영토가 아닌 인회마경에 위치해 있습니다. 안내문. 우선 이곳은 2016년 천신기도회, 속칭 천기회라는 사이비 종교단체의 종교 테러 사건 이후 건물의 완전 방화와 함께 마트 내에 갇혀있던 직원을 포함한 2,000명가량의 사람들이 실종되었던 곳입니다. 여러 차례 민간인들을 포함한 조사 작전이 국가에 의해 이루어졌으나 총 14차례의 조사 실패와 더불어 대부분의 조사 인원이 실종 혹은 사망한 채로 부지 밖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후 2024년 1월부로 저희 국가정보원 특수탐색과의 정식 인계, 인근 36사단의 도움을 받아 해당 부지 밖으로 여러 개의 철책과 주기적인 순찰을 하는 것으로 민간인들의 접근을 막아왔습니다. 귀하께선 현재 대한민국의 헌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회마경에 위치해 있음을 언제나 인지하시고 해당 안내문을 통해 제림마트의 부지 내에서 부디 아무 일 없이 탈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총 14차례의 조사단원들의 숭고한 희생에 의해 본 안내문은 작성되었으며 본 안내문과 다른 사항이거나 혹은 본 안내문에도 없는 이상 현상이 발견될 시
귀하께선 자유롭게 적절한 행동을 바라겠습니다. 재림마트 이용 코너. 지하 1층 보안팀 주차장, 지하 2층 주차장, 지하 3층 주차장, 1층 식품 신선 코너, 주류 코너, 화장실, 2층 전자 코너, 장난감 코너, 어린이 놀이방, 3층 미용실, 꽃집, 고객센터, 4층 세탁실, 의류 코너, 신발 코너, 5층 사장실, 직원 휴게실. 현재 귀하께선 재림마트, 즉 대한민국의 영토를 벗어난 인외마경에 언제나 위치하고 있음을 항상 인지하셔야 합니다. 이는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제1순위로 작용되어야 할 최우선 원칙입니다. 귀하께선 현 재림마트를 벗어나 현실로 무사 생활하기 위해선 재림마트에 존재하는 루트 중 하나를 거쳐야만 가능하며, 이와 다른 방법을 통한 현실로의 생활은 모두 거짓이며 아직 귀하께선 재림마트 내부에 위치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재림마트 내부를 순찰하고 있는 경비들의 시선을 끌지 마십시오. 재림마트 내부를 돌아다니다 보면 각 층마다 정해진 시간 동안 경비들이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현재 알려진 것으로는 1층 08시부터 08시 30분, 2층 10시부터 10시 44분, 3층 17시 64분부터 18시 10분, 4층 21시 98분부터 22시 1분, 5층 이며 이는 각 층에 배치되어 있는 시계마다 각각 다른 시간대를 가리키고 있으며 각 층의 시간대는 모두 어긋나 있음을 인지하십시오. 귀하께서는 층을 이동할 때마다 최우선적으로 각 층에 있는 시계를 먼저 확인하시면 편할 것입니다. 만약 경비들의 이목을 끄는 행위를 할 시 그들은 귀하께 동행을 요청하며 지하 1층에 있는 보안실로 데려갈 것이며, 이는 귀하의 무사 생활을 불가능하게 만들 것입니다. 제1차 조사 당시 마트의 품목을 촬영, 소음을 내는 행동으로 인해 경비팀 호출, 기괴하게 생긴 인원들이 몰려온다는 무전을 끝으로 전원 실종. 무슨 일이 있어도 지하로 내려가서는 안 됩니다. 지하에는 수많은 경비팀들이 상주하고 있으며 지하를 통한 탈출 루트 또한 발견되지 않았기에 지하에 접근을 금지합니다. 만약 지하를 통한 현실로의 생활에 성공할 시 국가정보원에서 소정의 보상금을 드립니다. 앞선 14차례의 조사 중 제3차 조사 인원들이 재림마트 내부로 들어선 즉시 지하로 향하였으나 경비들의 추격으로 인해 다시 1층으로의 복귀를 위해 계단을 이용. 그 결과 계단이 무한하게 이어져 있다는 무전을 끝으로 연락 두절. 이후 한 명을 제외한 전원 실종 및 탐사대장 2 내부의 장기가 비워진 채 부지 밖에서 발견 사망 처리. 5층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재림마트 5층에는 사장실, 직원 휴게실이 존재하며 최후의 탈출 수단인 사장실, 본사 직통전화를 제외한다면 결코 접근하지 마십시오. 귀하 또한 마트의 판매 품목이 될 것입니다. 제3차 조사대원 2명 환청 현상을 호소하며 5층으로 진입. 이후 제6차 조사대 파견 중 식품 코너에 토막난 사체로, 전자 코너에 귀를 이어 붙인 헤드셋으로 판매 중인 것으로 확인. 마트 사장과 조우한다면 즉시 도주하십시오. 재림마트가 방화되던 날 1000기회의 종교의식 제물로 쓰였으며 가장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당하여 이후 새로운 종교의식의 희생자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재림마트 진입 시 재림마트 방화 당시 근무 중이던 직원들이 있으며 이들을 자극하지 마십시오. 1000기회의 종교 테러 당시 직원들은 모두 안구가 적출당했으며 아직도 자신들이 근무하던 상황을 그대로 재현 중입니다. 직원들은 귀하가 재림마트에 진입하든 탈출 루트를 향하든 신경 쓰지 않지만 귀하가 그들을 먼저 자극한다면 귀하의 생존 또한 보장하지 못합니다. 부디 귀하의 가족 혹은 지인들의 얼굴이 보인다고 하더라도 결코 자극하지 마십시오. 제7차 조사대 파견 당시 민간조사대원 김의 아들이 안구가 적출당한 모습으로 계산 매대에 있는 것을 확인. 이후 조사대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해당 개체를 자극 이후 안구를. 재림마트 진입 이후 마트 로고송이 울려 퍼집니다.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총 14차례의 조사 당시 마트 진입 시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로고송이 계속해서 흘러나왔으며 몇몇 인원들의 환각환청을 호소하며 조사 실패의 큰 원인이 되었습니다. 노래에 계속 노출될 시 가까운 지인 혹은 가족의 형상이 보이며 인지 능력 또한 크게 저하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조사대원 윤, 민간조사대원 김 환청을 호소하며 5층 사장실로 진입. 조사팀장 박 환각 현상을 호소하며 팀원들을 향해 총기 발포. 이후 경비팀 호출. 민간조사대원 이 사라진 아들이 보인다며 마트 진입 20분 만에 지하로 진입. 현재까지도 재림마트는 많은 희생자들을 배출해왔습니다. 자국민의 신변을 지키지 못하는 사실에 크게 통감하고 있으며 총 14차례의 숭고한 희생을 통해 더 이상의 희생을 막고자 해당 안내문을 작성하였으니 귀하의 성공적인 생환을 위해 탈출 루트를 다음 장에 작성해 두었습니다. 부디 귀하가 인외마경에 위치해 있음을 잊지 마시고 대한민국은 언제나 국민을 포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다음 장으로 넘겨보았다.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에서 안내드립니다. 귀하께서는 해당 지침서를 본인이 앉아있는 책상 서랍에서 습득하셨을 것이며 귀하께서 어떻게 해당 공간에 위치하게 되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귀하의 상황이 이와 일치한다면 아래 내용을 읽어주십시오. 귀하의 상황이 이와 일치하지 않는다면 국가정보원에 연락하여 주십시오. 지침서의 회수와 함께 소정의 사례금을 지급하겠습니다. 귀하께서는 현재 서울 선역고등학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해당 장소는 국가정보원에서 초자연 현상 발생 장소로 분류하였으면 이는 귀하가 해당 장소에서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위험을 인지하신 상태로 조회종이 울리기 전까지 아래 지침들을 숙지하여 주십시오. 서울 선역고등학교의 본관은 지상 5층 지하 1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운동장 기준 본관 맞은편에 강당이 위치하여 있습니다. 학교 일정은 총 7교시로 국어, 수학, 과학, 체육, 역사, 미술, 영어입니다. 각 수업 사이에 10분 쉬는 시간이 있으며 4교시와 5교시 사이에는 1시간 점심시간이 있습니다. 수업들이 끝나고 종례를 마친 다음 책상에서 5분가량 눈을 감고 계시면 무작위한 고등학교 중 한 곳으로 이동됩니다. 이동된 이후에는 바로 국가정보원으로 연락 주십시오. 후속 대처 이후 소정의 위로금을 지급해 드리겠습니다. 서울 선역고등학교는 2008년 일어난 일련의 사건 이후로 폐교되었으며 해당 장소에 귀하 이외에 인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록 학생과 교직원이 인간처럼 보일 수는 있어도 절대로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서울 선역고등학교는 상벌점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의 일과가 끝난 시점에서 벌점이 상점보다 많을 경우 방과 후에 이어질 벌점 캠프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벌점 캠프의 생활률은 약 1.5%로 추산됩니다. 이에 유념하여 학교에서 활동하여 주십시오. 조회가 시작했을 때는 최대한 바른 자세를 유지하여 주시고 교실 앞문으로 들어올 교사의 외관에 주목하여 주십시오. 모직 코트를 입고 있는 40대 중반의 여성일 경우 이 경우 그녀의 기분을 최대한 살피십시오. 그녀가 기분이 좋아 보인다면 조회가 끝났을 때 오늘따라 그녀의 외모가 아름답다는 칭찬을 하십시오. 몸매가 좋다는 칭찬을 곁들이면 좋은 결과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최대한 길고 장황하게 칭찬을 하십시오. 귀하가 칭찬을 하는 한 조례는 끝나지 않으니 시간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례로 한 생존자는 약 13시간 동안 그녀를 칭찬하였고 그 자리에서 상점 72점을 받고 조퇴 허가를 받아 생환에 성공하였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20대 후반의 남성일 경우 조회 후 책을 한 권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하십시오. 그는 인간 실격을 추천해 줄 것이며 점심시간에 귀하가 그 책에 대한 독후감을 제출할 경우 상점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부족할 것을 대비해
인간 실격의 줄거리 요약과 주제 해설을 지침서 뒤에 적어두었습니다. 생활 한복을 입은 60대의 남성일 경우, 이 경우 눈에 띄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는 다른 교직원보다 훨씬 엄격하게 벌점을 부여할 것입니다. 다만 귀하가 높은 성적을 유지하고 있는 학생이거나 시가총액 30조 이상의 대기업 정규 사원이라면 벌점을 거의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귀하가 알고 있는 사람일 경우 모든 규칙을 무시하고 그 즉시 학교 탈출을 시도하십시오. 그들이 외부인의 침입을 인지하기 시작하였으며 귀하를 제거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입니다. 절대 그들에게 잡히지 마십시오. 수업은 정상적인 고등학교 수업과 동일하게 진행되며 수준은 귀하가 마지막으로 들은 수업에 기반하기 때문에 귀하가 고의적으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한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국어, 영어, 수학, 체육 중 교장이 수업을 참관하는 경우가 반드시 한 수업 이상 존재하며 이 경우 수업의 변칙성이 증가하여 벌점을 부여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신체적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업 시작과 동시에 뒷문으로 중년의 남성이 들어오는 경우 해당 시간의 지침을 따라 주십시오. 국어 수업에 교장이 참관할 경우 수업의 주제는 인간 실격의 해설로 진행되나 여기서의 인간 실격은 이름만 같을 뿐 본래 책과는 관련이 없는 기괴하며 잔인한 줄거리를 담은 소설입니다. 절대 해설을 주의 깊게 듣지 마십시오. 귀하에게 질문할 경우를 대비 질문과 그에 대한 답을 적어두었습니다. 이를 숙지하시고 질문에 맞게 답하십시오. 이 책에서 나라는 단어는 몇 번 쓰이는가? 총 489번. 닐슨의 전두엽을 씹어 삼키고 그를 믹서기에 넣은 것은 무엇을 은유하는가? 저열한 말종들의 완전화에 대한 공상. 이상이 무례하여 진홍의 악과를 분께 던졌으니 이는 우리가 미천하기 때문이라. 수학 수업에 교장이 참관할 경우 이 경우 수업의 주제는 세계 7대 난제에 대한 해설로 진행됩니다. 다만 이 수업은 약 6시간 52분간 진행되며 중간에 화장실을 가거나 쉴 수 없습니다. 이 수업을 이해하고 세계 7대 난제에 대한 해설을 기록하여 오시면 한 난제당 3억 원의 보상비를 드립니다. 과학 수업에 교장이 참관할 경우 이 경우 수업의 주제는 생물 해부로 진행됩니다. 해부 대상은 실존하는 생물이 아니나 인간이 느끼기에 가장 기괴한 외형을 지니고 있습니다. 평범한 듯 행동하십시오. 불쾌한 기색을 나타낼 경우 수업에 불성실하게 참여한 대가로 교사가 귀하에게 벌점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체육 수업에 교장이 참관할 경우 체육 수업은 강당에서 진행됩니다. 사물함에 있는 체육복을 제외한 그 어떠한 옷도 몸에 걸치지 마십시오. 이는 신발과 양말, 안경 등을 포함합니다. 귀하께서는 다음 테스트 중 하나를 통과해야 합니다. 100m를 10초 이내로 완주. 50kg의 바벨을 들기. 이때 머리 위로 확실하게 들어야 함. 제자리에서 7m 뛰기. 체육교사와 격투기로 스파링을 한 뒤 승리하기. 추천되지 않음. 해당 스파링을 시도하고 생환한 생존자가 존재하지 않음. 본인이 다음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할 것 같다는 판단이 든다면 체육 시간 전에 지하 1층 급식실 내부에 있는 조리실로 들어가십시오. 내부에서 식칼을 훔친 뒤 체육복 내부에 숨기고 교장이 참관한다면 오른쪽 다리의 힘줄을 자르십시오. 높은 확률로 오른쪽 다리가 회복된 채로 보건실에서 깨어날 수 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급식을 먹지 마십시오.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일 것이나 맛이 끔찍할 것입니다. 귀하는 높은 확률로 토할 것이고 이는 귀하의 상태를 악화할 것입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보건실로 가십시오. 마침 보건교사는 약을 정리하고 있을 것이며 귀하가 이를 도울 경우 상점이 부여됩니다. 약을 정리할 때 약을 먹고자 하는 강한 충동이 들 수 있습니다. 참으십시오. 이미 약을 먹은 상태일 경우 최대한 빨리 급식을 먹으십시오. 5분 내로 토할 경우 괜찮을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갑자기 당신을 일제히 노려보며 비웃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긴장하십시오.
이 상황을 인식한 뒤로 정확히 10초 이후에 학교에 화재가 발생합니다. 학생들은 당신을 불구덩이로 밀어넣을 것이며 교직원들은 대피로를 봉쇄할 것입니다. 이 현상은 당신이 학창시절 학교 폭력을 저질렀으며 처벌을 받지 않았을 때 무조건적으로 발생합니다. 만약 이 지침서에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본인의 판단 하에 대응한 뒤 상황과 대응법을 전해 주십시오. 소정의 사례금이 지급됩니다. 즉시 심호흡하십시오. 귀하께서는 비현실적인 현상을 겪고 있으므로 약간의 불안부터 극도의 패닉 상태에 돌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적 동요는 귀하의 생존에 매우 불리합니다. 즉시 심호흡하십시오. 하나, 둘, 셋. 귀하께서는 현재 13호선에 계십니다. 13호선은 현재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도 존재하지 않는 지하철 노선이나 모종의 이유로 인하여 승차하게 되는 비현실적인 공간입니다. 이곳에 대한 안내를 드리기 이전에 다음을 기억하십시오. 귀하께서는 이 글을 읽는 도중이라도 유신 사거리역에 도착했다는 안내방송이 들려온다면 즉시 하차하십시오. 높은 확률로 아주 작은 소리로 방송되며 귀하께서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극심한 노이즈와 함께 방송됩니다. 글을 읽으면서 방송에 집중하십시오. 이 글 또는 음성은 귀하께서 비현실적인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도움을 드리기 위하여 제공되는 안내문입니다. 본사는 귀하와 같은 피해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3호선은 이러한 비현실적 공간 중에서도 생존율이 매우 높은 측에 속하는 비현실적 공간이므로 귀하께서는 침착하게 다음을 읽고 생존을 도모하십시오. 귀하께서 13호선에 탑승하셨을 경우 다음과 같은 현상이 반드시 발생합니다. 탑승객이 없다. 하차 방송이 잘 들리지 않는다. 하차 방송에서 들리는 역의 언어가 들어보지 못한 언어이다. 지하철 흔들리는 소리가 평소보다 더 크게 들린다. 창밖이 잘 보이지 않는다. 창밖에 무언가 있다. 주의! 창밖을 바라보는 행위는 귀하의 생존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지 않으려 노력하십시오. 창밖의 존재는 다음이 아닙니다. 귀하의 부모 및 친인척 및 지인, 귀하가 알고 있는 유명인, 귀하께서 13호선에 탑승하셨을 경우 다음과 같은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창밖이 갑작스레 눈이 멀 수 있을 정도로 밝아진다. 또렷한 목소리로 지금 즉시 하차하십시오. 라는 방송이 들려온다. 하차하지 마세요. 차 문이 열리고 얼굴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승차한다. 얼굴을 가리는 것은 가면, 머리카락, 피칠갑, 인면 피구 등을 모두 포함한다. 얼굴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옆자리에 앉으려 한다. 즉시 하차하세요. 잡히지 마세요. 지하철의 모든 불이 10초 이상 암전된다. 웃음소리가 들려온다. 웃음소리가 더는 들려오지 않을 때까지 즉시 숨을 멈추고 기다리세요. 웃음소리가 멈추지 않으면 숨이 막혀 죽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지하철이 3분 이상 정차되어 움직이지 않는다. 출입문이 열리지 않는다. 정차 후 호차 사이에 있는 모든 문이 동시에 열린다. 열린 문 밖 멀리 어떤 형체가 보인다. 문 밖에서 그 형체가 걸어온다. 귀하께서 13호선에 탑승하셨을 경우 다음과 같은 현상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이고 또렷한 서울 지하철 승하차 안내 방송이 들린다. 일반적이고 평범하게 생긴 탑승객이 지하철에 올라탄다. 핸드폰을 들고 카카오톡, 문자, 전화 등의 일반적인 인간이 할 법한 행위를 한다. 창밖에 태양, 하늘, 구름 등의 일반적으로 하늘에 있어야 할 것들이 보인다. 자신의 핸드폰을 통해 일반적인 연락이 온다. 귀하는 이제 이 안내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경고! 귀하께서 지금 이 문구를 보고 또는 듣고 계실 경우 귀하께서는 현재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 안내 문구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보이지 또는 들리지 않습니다. 즉시 다음을 하지 마십시오. 천장을 본다.
왼쪽을 본다. 오른쪽을 본다. 숨을 쉰다. 다음 음성은 귀하가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따라 읽지 마십시오. 13, 12, 11, 19, 8, 7, 6, 5, 4, 3, 2, 1.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은 원인으로 인하여 13호차에 탑승하셨을 수 있습니다. 2, 3, 5, 7 인천이, 경의 중앙, 서해, 동해, 신분당, 우이신설선에서 탑승 중 호차 내에 탑승객이 없을 때 램 수면을 취함. 지역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지하철 종점을 연속으로 2번 이상 지나쳤음. 12시 이후에 지하철에서 탑승 중 정전 현상이 발생. 위 조건 중 만족하는 항목이 없다면 자유롭게 승하차하셔도 좋습니다. 귀하께서 앞선 안내문을 잘 숙지하셨다면 다음을 숙지하시고 이후 유신사거리에서 하차하십시오. 귀하께서 이미 유신사거리역을 지나쳤을 경우, 귀하께서 유신사거리역에서 하차하셨을 경우 이 항목을 건너뛰십시오. 음성을 청취 중이라면 4분 32초를 건너뛰십시오. 귀하께서 유신사거리역에서 하차하지 못하였거나 유신사거리 안내 방송을 듣지 못하였을 경우 귀하는 노선을 한 바퀴 돌아야 합니다. 유신사거리 외의 역에서 하차하여 반대 방향으로 갈아타지 마십시오. 13호선이 종점에 도착했을 경우 다음과 같은 현상이 반드시 발생합니다. 아무것도 타고 내리지 않지만 무수히 많은 발소리가 시끄러울 정도로 들린다. 같이 내린 후 다시 탑승하세요. 호차간 문이 열리고 어떤 형체가 걸어 들어온다. 어떤 형체가 말없이 빤히 바라본다. 하차 후 다음 차가 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하차 후 뒤를 돌아보지 마세요.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진다면 차로를 향해 내려가세요. 어떤 형체가 손을 내민다. 가지고 있는 것들 중 가장 소중한 것을 건네세요. 신체를 포함. 13호선이 종점에서 도착한 후에도 호차에서 남아 있었을 경우 다음과 같은 현상이 반드시 발생합니다. 지하철이 즉시 암전된다. 앞서 언급한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발소리가 들린다. 하이힐과 같은 여성이 일반적으로 신는 구두. 움직이지 마십시오. 아이가 신는 뾱뾱 소리가 나는 작은 신발. 박장대소하십시오. 남성이 신는 가죽 구두. 좌석에 착석하지 마십시오. 경고. 귀하께서 지금 이 문구를 보고 또는 듣고 계실 경우 귀하께서는 현재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 안내 문구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보이지 또는 들리지 않습니다. 즉시 다음을 하지 마십시오. 천장을 본다. 왼쪽을 본다. 오른쪽을 본다. 숨을 쉰다. 눈을 감는다. 침을 삼킨다. 속으로 숫자를 센다. 다음 음성은 귀하가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따라 읽지 마십시오. 20, 19, 18, 17, 16, 15, 15, 13, 12, 11, 19, 9, 4, 1. 이후 별도의 사고 없이 지하철이 출발하였다면 앞서 말하였던 사항을 숙지하여 다시 유신사거리역에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귀하께서 유신사거리역에서 하차하셨을 경 그리더는 적혀있지 않다. 스크롤을 아무리 올렸다 내려도 남아있는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고개를 들어보면 처음 보는 역이 눈앞에 있다.